반도체 엇갈린 시선 1분기 바닥 연내 어렵다.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 뭐 기사에서 특히 많이들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올해 내내 4분기까지 다 어렵다 라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쓴 기사가 있는가 하면 1분기면 끝이니 2, 3, 4분기 아주 크게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업황 자체가 이런 기사들도 있고, 보다 보면 사실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많이들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자극적으로 써 있는 기사들 때문에 좀 시장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먼저 박찬홍 파트너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네. 이 IT 반도체 네. OX 네. 1분기에 바닥입니까? 4분기까지 안 좋습니까? 저는 1분기를 지금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D램 메모리 쪽에 이제 4분기 뭐 1분기까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주가는 선행 쪽으로 일단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저는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도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왜 좋을 수밖에 없냐? 1분기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5G 통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5G 통신에 관련해서 계속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장비 쪽 분야에서 계속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유럽 이렇게 투자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 서버 관련해서 투자를 작년에 이제 그 재고 부분을, 그러니까 D램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재고 쪽을 소진을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그 재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시 사야 되는,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쟁사인 TSMC, 대만의 TSMC가 이번에 웨이퍼 10만 장 불량품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들 뭐 엔디비아나 뭐 아시다시피 AMD 이런 쪽에서도 다시 그 대만 쪽 업체를 약간 배제하면서 삼성 쪽에 추가적으로 더 한마디로 수요를,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나 뭐 이런 쪽에서 있어서 이제 그 뭐 시스템 반도체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만은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또 DM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D램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반도체 수요는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G 통신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폰 및 IT용 이쪽에 그 반도체의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이 결국에는 교체 수요를 일으키면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좀 꼬여 있던 것들이 좀 풀어지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도 맞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5G에서 또 계속해서 이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까지 또 들어봤어요. 강준혁 파트너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 1분기가 바닥이다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제 하반기로 진입이 되면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두 개로 좀 나누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상승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다 보니까 대표 기업들 안에서 상승이 이루어진 부분도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시장의 악재가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아까 이제 그 박찬원 그 파트너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재고가 아직까지 완전히 소진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D램 가격만 지금 하락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 서버 D램 부분은 거의 전체 한 83% 정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가격이 거의 올해가 한 50% 정도 반토막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측면 자체는 사실 기대할 부분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앞서서 이제 웨이퍼 부분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전쟁 부분으로 인해서 푸젠 진화 반도체가 지금 D램 사업을 접었죠. 근데 예전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안 좋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한 70%를 사용을 하는데 어차피 자기네 반도체를 자기가 만들어 쓰지 않겠냐. 그러면은
반도체 부분에서 독과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것도 우려 부분의 하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미국에서 장비 소재 안 들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전진화에서는 그러면 손 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심리 자체는 여전히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상반기까지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디램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서버용 디램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이 언제 반등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묘연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바닥 부분 소위 말해서 이제 5G가 완벽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지금 서버용 디램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재고 조정이 끝나고 주문이 들어오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반도체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기에는 사실 지금 상승한 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게 실적상의 사실이고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은 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자, 이동근 파트너. 예. 두 분의 얘기가 좀 달라요. 한 분은 되게 좋게 얘기를 하셨고 한 분은 그냥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였어요. 어떠세요? 저는 그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방송에서도 그렇고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1월 8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시점이 틀어내는 시점이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솔직히 저도 이만큼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과거 사례 예를 봤을 때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었고 악재 틀고 올라가고 호재 틀고 올라가는 시점이었다. 지금 기관들 시각이 또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 저게 왜 저렇게 많이 올라가지? 자기들 안 좋다고 작년 내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식 여건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어차피 4분기하고 그럼 1분기는 재고 조정 때문에 실적 안 좋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반영하고 이제 뭐 우리 강준익 파트너님도 그렇고 뭐 우리 박현욱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뭐 2분기,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좋을 거다라는 시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미리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 재료들, 조건들을 좀 달아본다라고 하면 제가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2월 달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 앞두고 이제 발표된 갤럭시 S10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온 게 반도체만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왜 그러냐면 2013년도, 12, 13년도에 올라왔던 게 반도체 때문에 올라왔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모바일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네. 휴대폰 잘 팔리면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16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 18년도까지 올라왔던 거는 반도체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이제 7.7조 정도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12월 달, 1월 달 수출 비중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되니까 뭐 안 좋을 거다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저는 채워주는 게 지금 휴대폰 쪽에서 채워줄 수 있다. 반도체 쪽에서 까지면은 보통 작년도 같은 게 잘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한 1, 2조 정도씩 나왔거든요. 이번에 7.7조니까 뭐 그게 일회성 비용하고 포함한다 하더라도 좀 까진 건 좀 많이 까졌습니다. 이게 까졌던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받을 때는 이제 모바일 쪽에서 채워넣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 박찬홍 파트너님께서도 언급했던 게 5G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비중이 4G보다 한 20%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금 저도 이제 좀 줄을 좀 타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 강준익 파트너님께서 약간 그런데라고 한 거는 저도 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눌리는 시점에서 오히려 저는 또 적극적으로 2월 내일 모레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좀 밀린다라고 하면 그 구간을 좀 잘 타가지고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차 북미 정상회담 확정. 남북 경협주 더 갈까?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27, 28일에 베트남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제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90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몇 초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한 4시간을 넘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너무 과장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굉장히 이게 되게 큰 문제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는 몇 초 언급도 하지 않았다란 말이죠.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언급을 한 것뿐인데 과연 우리가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흥분하자라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좀 차가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동근 파트너 어떠세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찹찹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뉴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도 보니까 뒤에 물음표를 좀 달아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본인이 아니었다라면은 작년도에 전쟁이 날 뻔했다 북한하고. 네, 뭐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런 얘기 보고 물음표를 달아놓은 거 보니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버했다. 네. 자기 지적을 갖다 좀 드러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전쟁은 뭐 무슨 전쟁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받을 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 시장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좀 내야 되는 게 계속해서 말로만 가지고 이게 할 수는 없거든요. 작년 때 이제 6.12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당시에 4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했던 내용에 대한 그냥 판박이었거든요. 사실 좀 알맹이 없다라는 내용들로 해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7, 8달까지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이제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기대치를 좀 높여가 실질적인 어떤 협력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가에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반면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남북 경협주를 골라가지고 하실 때 일단 북한도 북한이지만은 우리 정부하고 약간 좀 매칭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만에 하나 뭐 우리는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도 좋다라고 했거든요. 6.12 정상회담 했을 때 네. 야, 합의문 나오면 더 올라간다. 이제 드디어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와르르 무너졌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테마주의 성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을 좀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사실 주가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너무 믿고 가기보다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기적인 관점이고 일단은 박찬원 파트너가 볼 때 어떠세요? 네, 저는 남북경협주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예. 더 어떡해요? 가는데 네. 더 가는데 내일 분명히 아침에 갭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갭들 때 바로 따라잡는 것보다 좀 눌렸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남북경협은 결국엔 이루어질 거고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고 보통 국가를 원하는데요. 그동안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일반적인 국가가 될 수 없었다. 즉 보통 국가를 통해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한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꿈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인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없는 핵 폐기가 우선이 되고 핵 폐기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미사일을 폐기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뮬러 특검이라는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차근차근히 이뤄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하나의 그동안 이렇게 두리뭉실했던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그 대북 제재가 구체화되면서 대북 제재 해제가 구체화되면서 저는 이번에는 뭔가 남북 경협주들 좀 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호재가 완벽하게 노출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2월 27일에서 2월 28일 두 정상간이 만나는 그 시점이 오히려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준혁 파트너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좀 길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 예전에
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대북 조절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대화를 하는 날이 보통 이제 꼭지가 되고 그쵸, 뭐 이게 네.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번에는 더 간다. 더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얘기할 때는 이거였죠. 핵실험 그만해라. 오케이?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야 미사일 발사하지 마라. 미국이 이제 북한한테 얘기를 할 때 미사일 발사하지 마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알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뭐 근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해서는 인질 돌려보내라. 한번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핵실험 안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안 했고요. 인질 보내달라 그래 인질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이 애들 둘이서 이제 티격태격하는 이 두 국가가 이제 티격태격하는 그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해달라는 걸 지금까지는 거의 다 해준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자국의 이제 그 평화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지도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최대 안정이라든지 두 번째로 이제 박찬용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무역이라든지 하는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 이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하고 동창리 엔진 실험장 폐기하고 이제 검증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도 북한이 그냥 받아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곧장 이제 그 미국에서는 지금 예전에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8개월 동안 뭔가 지금 북한에 준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뭔가 줘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2018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아니면은 러시아하고 남한과 북한 뭐 이러면서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극동 지역 개발 부분에 굉장히 좀 푸시를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은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업은 뭔가 있는가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엮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길게 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건설업이 될 건데 아시다시피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시골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면서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네. 각 도시를 다 해집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가라 그래서 근데 거기마다 전부 다 걸려 있는 게 축 예비 타당성 뭐 조사 면제, 네네. 뭐 철도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던데요.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 두 가지의 그 건설업이라든지 시멘트 부분은 이 두 가지 이슈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도라든지 건설, 시멘트 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길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